영화의 숲. 옛날에 옛날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공주가 살았답니다. 라고 내용으로 시작하는 동화는 대부분 못생기고 성격도 못된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결국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착하고 예쁜 공주가 행복하게 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만을 했었는데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계모와 언니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악역을 자청하게 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의문에 답을 줄 수, 아니,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낮, 여러분과 함께 영화의 숲으로 들어갈 진행을 맡은 정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갈 숲은 겉에서 볼 때는 빽빽한 침엽수와 가시덤불로 어둡고 음습한 느낌을 주지만 그 안은 누구보다 따뜻한 오아시스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더욱 궁금하시죠? 바로 말레피센트입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와 공주에게 마법을 걸어 깊은 잠에 빠뜨린 마녀 말레피센트에게도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화의 숲을 거닐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그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레피센트 숲속에 들어왔습니다. 숲속의 모습은 숲의 겉면과 살짝 다른데요. 이 숲에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뾰족한 가시덤불에 쌓여 있었는데요. 막상 안으로 들어오니 서늘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높은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올라 있습니다. 저기 저만치에 유난히도 크고 검은, 잠시만요. 썩은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스테판,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 그 욕심은 큰 파멸을 불러일으킬지니. 스테판이라고 하면 말레피센트가 인간과 요정이 공존했던 세계에서 만난 인간인데요. 이 인간이 말레피센트와 사랑에 빠져 영원할 것을 약속하지만 제국의 왕자 자리가 탐났던 스테판은 그 욕심으로 인해 말레피센트와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제국의 왕이 요정들 중 가장 힘이 강한 말레피센트의 날개를 떼어오기를 명하였고 스테판은 사랑을 가장하여 그 날개를 떼어버리고 마니까요. 어쩌면 말레피센트는 악역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생부터 악한 사람이 없듯이 그녀도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을까요? 그 분노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만 것이고요. 그렇게 날개를 잃고 상처를 받은 말레피센트는 그 이후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판의 딸 오로라가 태어나던 날 그녀를 찾아가 저주를 내리게 되는 거죠. 16살이 되는 생일날에 물레가시에 찔려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뿐이라고. 동화 속에는 미처 나오지 않았던 말레피센트의 후일담을 듣고 보니 이해도 되고 숲속 바깥이 왜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었는지도 상상이 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피센트는 여전히 여리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숲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함께하고 날씨도 맑고 말이죠. 잠시만요.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아이가 아마 오로라인가 봐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잠시만요. 그쪽은 낭떠러지인데? 으악! 낭떠러지로 향하던 오로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 저만치 오로라에게서 떨어져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말레피센트 덕분일 텐데요. 말레피센트에게도 흔히 말하는 츤데레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못나니, 멍청이라 소리치지만 이렇게 오로라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혹시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말이에요. 오로라의 재롱에 고개를 돌려 피식피식 웃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른 모습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녀가 건 저주 때문일 텐데요. 자신마저도 풀 수 없을 만큼 강한 저주를 걸어버린 말레피센트. 과연 그녀는 오로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말레피센트는 스테판에 대한 미움을 없앤 걸까요?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오로라와 오로라가 자랄수록 뿌듯함과 동시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말레피센트. 오로라는 말레피센트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요정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워만 하는데요. 이렇게 얽혀버린 운명의 실타래를 말레피센트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로라를 지키기로 결심한 그녀는 오로라에게 자신이 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려 합니다. 오로라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레피센트의 곁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숲 안마저도 장맛비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복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곤 합니다. 자신이 칼날을 쥐고 상대방을 찌르는 것. 이렇게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갖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복수는 결국 자신을 가장 해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말레피센트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의 딸에게 저주를 걸어 복수를 하지만 결국 오로라에게 상처를 줘버린 자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받은 말레피센트. 과연 그녀는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제 영화의 숲에서 나와 영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뻔하디 뻔한 해피엔딩을 제대로 비틀어준 영화 말레피센트. 과연 영화를 통해 디즈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를 필두로 하여 일명 공주 시리즈를 갖고 있는 디즈니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나약함에 대한 정형화 부분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디즈니가 보여준 영화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공주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위기 상황에서 왕자로 대표되는 남성들이 구출해주는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이 반복되면 여성은 나약함으로 표상이 되고 남성은 이러한 나약한 여성을 지키는 강인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클리셰적 비유로 굳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디즈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겨울왕국을 들 수 있죠. 공주가 아닌 왕비를 내세운 겨울왕국을 필두로 해서 말레피센트는 기존의 악역이었던 마녀에서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생긴 문제에 대해 왕자가 아닌 가족애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형적인 디즈니식 내러티브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디즈니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겠죠? 아쉬운 점 역시 존재했습니다. 말레피센트의 츤데레적 요소를 제외하면 성인들이 아이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건데요. 지극히 아이들을 타겟층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아동층을 대상으로 한 영화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디즈니가 시도한 일명 동화 비틀기 역시 너무 전형적이라 결말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이 바뀌어도 해피엔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권선징악으로 선한 자는 모두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 이 진부한 클리셰를 완벽히 깨지는 못한 거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기엔 너무 바뀌었고 보다 다양한 모습을 원합니다. 디즈니도 이에 대해 보다 나은 방식의 답을 관객들에게 제시해줘야 하고요. 대학이라는 더 큰 세상에서 느낀 점은 사연이 없는 악의는 없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모두에게 실망을 안긴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연이 변명의 전부가 되어서도 용서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음에도 만인에게 신뢰를 받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니 말이죠. 진보한 동화에 조금 지쳤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면 영화 말레피센트를 통해 조금은 속이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화 말레피센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지연주, 연출 윤석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정현주였습니다.